네, 제가 지금 그 바디캠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음성 녹음도 가능하니까 이게 제대로 과연 녹음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테스트 겸 한번 가면서 주저주절 얘기를 해보고 그게 제대로 녹음이 된다면 그거를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사람이 많을 때는 미친놈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좀 있는 곳에서는 말을 아껴가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일단 전기자전거, 킥보드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좀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전에 사서 타고 다녔던 게, 제일 처음 시도를 했던 거는 일단 중간중간에 시간을 좀 녹음을 할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바디캠이 시간을 컴퓨터에 물려서 맞춰야 되는 상태라, 그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체크를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확인하고 그때 영상상에서 차이를 남겨놓은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6시 반 3분이네요 일단 6시 3분.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이 전기 킥보드를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있는데, 전기 킥보드를 대여를 해서 타고 다니다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하나를 해외 구매 직구를 해서 샀죠. 해구 직구. 네,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되는 거를 직구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걸 하나 샀습니다. 양쪽 1000 해가지고 2000짜리. 전기 킥보드랑 전기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좀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두 번째로 제가 타고 다녔던 게, 제가 직구 해구를 해서 산 게 2000짜리 듀얼이라고 해서 앞뒤 모터 딱 각각 1000씩 해서 샀습니다. 힘도 좋고 그 정도면은 뭐 사실은 크게 사실 아쉬울 게 없었죠. 속도도 한 60 정도까지 나왔던 거고, 도로 쪽으로 타고 다녔는데 이제 조금 뭔가 사정으로 인해서 그 킥보드는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있다가 이제 구하게 된 게 이제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인데, 이제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전기 킥보드도 타보고 전기 자전거도 타봤으니까 요걸 약간 비교를 해볼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전기 킥보드나 자전거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구조는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기고, 근데 이제 보면 둘 다 이제 공통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이제 메인보드, 둘 다 이제 전기 모터를 쓰는 바퀴가 달려 있고요. 모터 자체가 바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필요하고, 뭐 전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라고 해서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여러 통제를 하는 그런 메인 시스템 회로 기판이 있어요. 거기에 몰려서 이제 브레이크 관련이라든가 따로 선 따가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런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그냥 틀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킥보드를 탈 때 되게 좀 킥보드에 비해서 전기 자전거가 좀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전기 자전거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타보니까 전기 자전거만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일단은 안정적이에요. 킥보드는 사실은 그 무게중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바퀴도 작고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도 안정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리고 조금 마음이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 서서 타면서 조금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좀 불안정한 감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 이거는 녹화가 5분 단위로 제가 끊기는 거라 중간에 영상이 좀 말이 중간 약간 끊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약간 킥보드를 저는 선호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생각보다 편하고, 네, 아참,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자전거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정적으로 다니는 이 길이 이게 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고저차가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기아를 낮춰도 힘들어요. 기아를 낮춰도 힘들어서 결국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제가 체력이 좋지가 않아서 포기를 했는데,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부터는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족스러운 부분이, 사람이 오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만족스러운 게, 전기 자전거는 솔직히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봤었는데, 이게 오히려 킥보드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중간중간 제가 좀 시간 체크 좀 하겠습니다. 6시 7분. 어쨌든 간에 이제, 전기 자전거가 자세도 안정적이고, 예. 그리고,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면,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도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고 이제 나무 위키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이따가. 나무 위키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전기 자전거는 법적으로 약간, 전기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전기 자전거 자체는 좀 뭐랄까, 좀 킥보드는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젊은 층으로 국한되잖아요.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예, 젊은 분들이 많이 연령층이 좀 다양할 수 있어서, 이거 지금 보면 전기 자전거는 또 이게 사실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힘을 보조를 할 수 있으니까, 예, 페달이라는 보조 장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모터가 300W 짜리는 제가 좀 몸무게가 약간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평지밖에 못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지는 가는 수준이고 경지만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오르막은 거의 상강하기가 힘든데, 얘는 300W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페달로 보조가 되니까 그렇게, 네, 힘들지도 않고, 예, 굉장히 무난하게, 웬만한 생활 언덕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전거가 효용성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속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이제 물론 제한을 풀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25km로 제한이 되고, 그걸 풀게 되면 사실은 국내도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약간 이제 자세히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약간 위법성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포지션도 그렇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전기 자전거는, 네, 굉장히 타보고는 만족감이 높았어요. 킥보드보다 오히려 더 만족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두 발 달린 걸 탈 때는 속도라든가 제어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옆에서 갑자기 튀어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놀라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그냥 찐도로 돌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항상 제가 몇 번이나 이제 이게 저도 전기 킥보드 타면서 도로에도 자빠져 보고 쓸리고 다쳐보고 하니까 안전장구랑, 그리고 항상 방어운전이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제발 타실 때는 꼭 안전 주의하시고요. 예, 항상 사방 주시,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속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신 다음에 꼭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사실 바디캠 같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또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를 주시고 항상 사방을 주시하고, 저는 그렇게 타시길 권해드려요. 전기 자전거는 제가 타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일단 어쨌든 전기 자전거는 저는 킥보드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더 안정적이고 만족하게 타고 있다. 그래서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도 있지만 사실 오토바이는 이런 저는 시내에서 타는 거는 좀 저는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아서 위험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킥보드랑 전기 자전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예, 근데 이제 일단 비교는 저는 전기 자전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좋고, 다만 이제 자전거는 아무래도 도로로 나갈 수가 없겠죠. 얘는 나갈 수가 없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원동기로서 뭐 도로 주행이 가능은 할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제 가능은 한데 좀 약간, 근데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바이크처럼 취급이 될 수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법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킥보드에 비해서 안정성에서 일단은 인도를 다녀도 된다는 점에서, 이것도 법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이의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식을 얘기하자면 스로틀 방식이라 있고, 그냥 순전히 동력의 힘만으로 갈 수 있는 스로틀 방식과, 그리고 페달을 밟아야, 그 페달을 장난이 많아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었더라. 어쨌든 간에 전기 자전거는, 네, 어쨌든 킥보드보다는 좀 안정성에서 우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인도 다니는데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씀드렸듯이 바이크와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의 중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안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킥보드보다는 자전거가 훨씬 더 우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만족하고 타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식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전기 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로틀, 순전히 그러니까 동력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네, 참 애매하네요, 이 상황이. 스로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동력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원통형의 레버를 제끼면 그에 따라서 동력이 전달되는 형태고요. 그게 스로틀 방식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도 있긴 합니다. 같은 스로틀이라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작동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여기서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니구나. 잘못 왔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전방 주시하라고 일단은 기다렸다가 좀 가주는 게 좋겠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정말 도로에 있으면 너무너무 위험해서 전방 주시 항상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따가 다시 연결해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